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벌써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차츰 강한 추위가 찾아오면서 이제는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연일 쌀쌀해지는 날씨 탓에 난방기구 사용이 또 급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화재 예방의 주요 원인으로는 3대 겨울용품인 전기 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대 겨울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도 고시원 내 거주자가 사용하던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주의한 전기용품과 난방용품 사용은 대형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전기, 난방용품 구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불이나 소파와 같은 가연성,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전기 매트를 접거나 구겨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매트를 접으면 전선이 단절될 수 있어 보관할 때에는 말아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꺼운 이불이나 요, 특히 라텍스 제품을 매트 위에 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탭에 전기 제품을 여러 개 꽂지 않아야 됩니다.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콘센트를 여러 개 사용하면 전력 요구량이 높아져 과부하가 걸려 화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꼭 전원 플러그를 뽑아 과열이나 합선 등을 예방해야 됩니다. 넷째로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불연제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연통은 보일러 몸체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T자 형태로 설치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으면 과열되어 복사열이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소실 및 연통 안에 재 또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리는 소방시설로서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소방청에서는 119, 하나의 가정과 차량에 한 대 이상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구비합시다라는 문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난방기구 및 전기용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주소방서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방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화재 예방 환경 조성으로 전 국민적인 안전문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제7회 상주사랑 여성합창단 하반기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2018 상주시 인구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제5회 여성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상주에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는데요. 이는 상주 시민들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의 떨림을 전하는 그 어느 연주회보다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상주사랑 여성합창단이 제7회 정기연주회를 상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공연은 여성합창, 뮤지컬 갈라쇼, 특별 출연 열인의 공연, 연합합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성합창단은 내 영혼 바람되어, 남촌, 똥보새를 열창한 데 이어 특별 출연한 남성 중창단 열인과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4곡을 합창하는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유하와 최성혜는 상주의 문화유산인 존해원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갈라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주사랑 여성합창단은 2012년 창단돼 7년째 상주 공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주시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합창대회에 첫 출전해 장려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상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의 향연을 통해 귀와 마음이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하고 싶은 도시, 상주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2018 상주시 인구정책 포럼이 청년, 상주에서 꿈꾸는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A일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 인구와 청년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상주시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으며 개회사,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저출산 문제, 청년 문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포럼은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백경숙 교수의 결혼 생활의 긍정적 가치 찾기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청년사업가 신봉국 RV핀 대표의 청년지역 정착 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론자에는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유한 킴벌리, 경북대학교 학생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 지자체가 처한 상황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구 상황 등은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역 특수성과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다 함께 인구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강력한 인식 변화와 과감한 정책 혁신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 개발과 비전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문화와 예술의 시대죠. 여성의 활동이 커지면서 여성들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여성 문화예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상주 문화회관에서 상주 여성 문화예술인 연합회 주관으로 지역 여성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 공연과 전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5회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 여성 문화예술 어울림 행사는 공예, 미술, 화훼, 사진, 다도, 무용, 음악 등 17개 분야 13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 그 재능 나눔에 앞장서고 여성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시의 예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섬유공예, 공예, 십자수, 미술, 화훼, 사진, 요리 등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커팅식을 시작으로 개막식, 식전 공연 및 다도, 무용, 가요, 연주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의 손맛, 손멋, 춤맛, 입맛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지역 여성문화 예술인들의 교류가 강화되길 바라며 시민들과도 문화적 소통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응과 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진 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복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훈련 상주시는 11개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 도단위 민방위 시범 훈련인 다중이용시설 지진 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을 상주 300시네마에서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1단계 지진 발생에 따른 시민 대피 및 초동 조치 매뉴얼을 점검하고 2단계로는 지진에 따른 건물 고립자 구조를 위해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복구순으로 실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상주시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해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실제 지진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진에 따른 실질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초동 대응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 지질과 단층 구조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한 실정인데요. 우리도 지진 위험 지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내진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를 먼저 축적하고 또 이를 읽어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생활체육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왔는데요. 경북 상주 지역 올해 축구를 결산하는 제39회 상주시 협회장배 축구대회가 이틀간 지역 4개 축구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상주시 축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초등 3팀, 중고등 4팀, 직장부 6팀, 클럽 19팀으로 총 3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개회식은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렸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재 상주시 체육회 부장, 강지웅 상주상무 경영기획팀장, 성민규 축구협회 심판부장이 감사 및 공로패를 각각 받았습니다. 축구대회에서 경고 및 퇴장 시 발생하는 벌금을 모아 조성한 유소년 육성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축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 선수에는 김경진, 이현동, 김태웅 학생이 선발돼 소정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치러진 300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청년부 화랑축구단, 중년부 고려축구단, 장년부 에이스축구단 등 3개 팀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장년부와 중년부 화랑축구단, 청년부 돌핀스, 직장부 상주경찰서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수준 높은 경기력, 동호인 상호 간 화합과 우애를 증진하는 즐거운 축제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상주 지역 대표 미술단체인 한국미술협회 상주지부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상주문화회관 지화전시실에서 제37회 정기회원전을 개전했습니다. 개전식에는 축하객 및 회원 등 여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상주지부 회원전은 1977년부터 1992년까지 24회 회원전을 개최했으며 1992년 4단 법인으로 등록되고 창립전을 시작으로 제2회 상주학생 미술 실기대회 및 제34회 경상북도 미술 서예 실기대회, 낙동강 플랜카드 미술제 개최 등 그 외 각종 미술제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매년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동양화, 서양화, 공예, 조각, 서예, 소품 등
여러 분야의 미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미술은 정서를 순화시키고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미적 가치와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독창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37회 한국미술협회 상주지부 회원전을 준비하신 김성석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향토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